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수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수학과고요. 좌우명은 후회 없이 공부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자연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수학 독서, INFP, 수학 동아리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수학 동아리, 수학 독서, 과학 실험을 키워드 제시했는데요. 학생이 이제 수학자를 원하는 만큼 수학 관련 독서를 즐기면서 수학적 원리를 찾는데 열정을 가진 학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학 우수 실험반, 수학 진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우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저는요, INFP 잔다르크형이라고 불리는 거, 또 하나 차세대 수학도 리더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INFP 유형에 걸맞게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가 뚜렷하며 그 지향점을 향해 생활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시대인데 독서와 수상 경력 그리고 인문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지금은 수학을 전문으로 전공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차세대 수학도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진호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수학 독서, 그다음 막연한 불안감, 호기심을 갖다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학 관련 독서는 1학년 때 수학 관련 독서를 봤더니 총 11권 돼 있더라고요. 2학년은 지금 이제 2권인데 아마 추가로 입력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관련된 관심을 갖다가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2학년 때는 성적을 봤더니 좀 하락이 했더라고. 성적이 하락이 돼서 학생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회복, 심리적인 게 크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이 또 학생부 전반적으로 보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쪽에도 관심,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갖다가 학생부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한양대 수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60점, 이현우 선생님 70점, 오종훈 선생님 60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3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2.8등급, 과학 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원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5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학생 교과 성적 앞에서 보셨겠지만 1학년 주요교과 2.9등급에서 2학년 주요교과 3.7등급으로 이제 하락한 것이 이제 눈에 띄고요. 전교과 성적도 2.8등급에서 3.4등급 하락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학생이 이제 수시 학생부 중심 인형을 지원했을 때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그 희망대학이고 목표 등급이잖아요. 지금 3등급대에서 사실 한양대 수학과 그 기준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1등급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수직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현실적인 목표치가 돼야 되니까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어 2.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5등급, 과학 2등급에서 어쨌든 2등급대로 일단은 좀 상승하는 네.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목표 등급을 또 제시해 주셨고요. 오종훈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이 주세요. 학생의 모의 성적이 11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자연계 국수탐 기준에 표준점수가 369점, 상위 누적 12.1% 이게 가형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자연계 국수탐 표준점수 합계 378점, 상위 누적 가형 기준에 9%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수능 성적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건국대 공대 정도의 지원성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이 성적이 수능으로 환산할 때는 나중에 보통 졸업생, 재수생도 들어오잖아요. 이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우수한데 정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나요? 네, 정시에 대한 준비를 현재 방학 때 한 3학년 내신 준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교과 성적에서 다소 부족하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수시 경우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아닌 논술 전형이라든지 정시까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한양대 수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조진호 선생님 60점, 이현우 선생님 60점, 오종훈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세 분 다 60점을 주셨는데요. 이현우 선생님께서도 60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가장 강점은 창의적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근거로 톡톡 튀는 모습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킨 일도 있지만 다수의 선생님께서 창의성이 풍부한 학생임을 표현해 주셨고 기본 원리에 입각한 수학적 사고력이 있다는 부분과 수상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학적 성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수학연구원이라는 뚜렷한 진로 설정에 반하여 진로 관련 탐구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우수 사례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1학년에 비하여 2학년에 올라와 독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진로와 관련한 활동이 현저하게 부족해 보이는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비교과 부분에서는 2학년 때부터 좀 더 부진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2학년 한 2학기 때부터 정시 준비에 조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 6개월 아직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경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학과 관련하여 1학년 수학 논리력 대회 이외의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진로를 돋보이게 하는 꾸준한 수학 관련 수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율활동을 보면 학교 프로그램에서 단순 참가가 아닌 열정이 있고 자기 주도적이면서 학생부 기록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 기록이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에 비하여 체육교과의 성취도는 C등급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활동 안에서 스스로 노력한 점이 기록된다면 더 좋은 학생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나름 잘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공 관련 자율동아리에 의미 있는 기록이 더욱 부각되어졌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보겠습니다. 85시간의 봉사활동 중에서 59시간의 개인 봉사활동 기록과 한 곳을 지정하여 봉사한 부분에서는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무료 급식 봉사활동 과정을 통해 학교 생활에서 인성과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더 높이 평가될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에서는 1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로 관련 심화활동 및 구체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한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서활동은 1학년 24권의 독서활동이 기록이 있는 반면에
2학년에서는 아직 미기록이 되었는지 2권밖에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수학 교과에 한정된 도서가 아닌 도서 선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사고의 깊이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독서 역량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조진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70대 3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내신이 국영수가 3.2로 등급, 그다음 전교과는 3.11입니다. 그다음에 11월 달 학력평가 성적을 보면은 수능 한산시 결론 재수형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학생이 360점대 후반대였는데 재수형이 들어만 350점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로는 한 80%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에 희망하는 수학과를 기준에 보면은 강원대하고 인천대학교 수학과가 소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수학과는 정시에 지원하려면 최소 90% 이상의 100분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대학을 가려면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을 갖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수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학과를 희망하는데 그 수학과를 희망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수학과를 어렸을 때부터 좀 원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이제 수학을 공부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원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연구원으로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수학학도가 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일단 1순위는 수시 논술 전형, 2순위는 정시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본 학력평가가 총 5번을 봤거든요. 거기서 수학 영역이 총 5번 중에서 4번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도 수학이 2.5등급이고 학생부에서 학생의 호기심이라든지 탐구력이 뛰어나고 끈기가 있다는 언급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관련 독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학생의 그 수학적인 끼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갖다 1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작년 9월하고 11월 달 학력평가에서 1등급 맞았지만은 엄점수를 봤을 때는 88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등급 구분하는 문제죠. 21번, 29번, 30번 이쪽에서 문제가 자주 틀린 형태가 돼서 안정적인 1등급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올라가면 또 기하 벡터를 갖다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하 벡터거든요. 그래서 남은 봄 방학 기간 동안에 자기 주도적으로 좀 선행학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 성적이 지금 현재 수학에 비해서는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학력평가도 한 3.5등급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3학년에 올라가서 학력평가를 봐서 과학 과목에 한 과목이라도 1, 2등급이 안 나오면 지금 현재는 3, 4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논술이 크게 보면은 이제 수학만 보는 학교, 수학,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 그다음 통합 논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과학 쪽이 생각보다 1, 2등급이 안 나오면은 수학만 논술로 보는 대학교를 갖다가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라든지 서울과기대, 한양대, 홍익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이런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은 이제 수학, 영어는 수능에서 지금 페이스대로 유지만 한다면 1등급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하되 반드시 최저가 있는 대학교를 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만족하면은 최저 충족률이 보통 40% 내거든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대학교 논술 전형을 추천하고요. 이 순위로는 이제 정시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현재 학생이 이제 100분인가 80% N성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서 80% 내는데 국어하고 같은 성적만 좀 더 향상만 된다면 수학하고 영어는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하고 같은 성적만 좀 향상이 된다면 충분히 정시에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조진호 선생님 건국대 수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이현우 선생님 광운대 수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오종훈 선생님 서울시립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건국대 수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건국대 수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일단은 전형 방법을 보면은 일괄합산입니다. 논술이 60% 600점이고요. 학생부가 40% 반영이 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은 자연, 원이 있고 투가 있습니다. 투는 보통 막 생명이라든지 건축 그런 쪽이고요. 원이 보통 이공계열 쪽인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쪽의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수학이 35%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는 없고요. 평가 방법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고 100분 동안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100점으로 본다면 70점에 해당이 되고요. 과학이 2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벡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과학은 건국대학교 같은 툴을 갖다가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원만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아직 모집 요강이 5월 초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과학 원, 물화 생지 중에서 대학교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크게 2개 문항이 나오고요. 과학도 2개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사고력 결과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다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등급간 점수가 1점, 2점, 1.2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영향력이 절대적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수학과를 희망했는데 제가 이 대학교를 희망하는 것도 수학과는 과학이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3에 올라가서 과학 쪽에 자신 있는 과목을 갖다가 선택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통 건대 논술 쪽에 수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논술 100점 만점에 보통 합격 점수가 90점 내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쪽에 수학이 1등급 형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강점이 있다고 봐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우 선생님께서는 광운대 수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운대 수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게 됐는데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과 논술 6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평가 방법으로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출제 문제는 2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소문제 5문제가 제시되는데 결론은 2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문제 형식은 제시문 기반의 출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추천 이유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지 과학 성적이 아직은 부족하기에 현재까지 입장에서만 볼 때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을 기준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일은 수능 이후이며 전국이 수학과라는 이유에서 비교적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현재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합격권을 논할 수 있기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학생이 이제 수학과를 원하고 또 수학을 또 잘한다는 특성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는 논술 100%로 4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논술 60과 학생부 40으로 전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이 현재 수학 모의고사 보는 상황을 보면 보통 이제 시립대 수리 논술이 아주 고난도 문항은 나오지 않고요. 대체로 이제 주관식 28번 또는 29번 정도 그 중간 정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량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학생이 아마 실제 최근 한 3년간 문제를 보다 보면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은 이만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이 학교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 현재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정시에서 대비하면서 수리 노출을 충분히 이제 대비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정도 보면 지금서부터 한 2, 3년 전 수리 기출문제죠. 풀어보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수학과의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치열한 편인가요? 이번 답변은 우리 이현우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상대적으로 수학과는 학생들이 많이 요새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학생들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수학 교육과인지 수학과인지. 하지만 조금 근래 들어와서 자꾸만 수학과의 경쟁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러면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논술 전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 같은데 조진호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수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논술 전형에서 보통 대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논술이 6, 70 정도 반영을 하고 학생부가 3, 40% 정도 반영을 합니다. 이제 학생부가 3, 40은 되게 큰 편이거든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실제 반영할 때 기본 점수를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300점 만점이면 기본 점수를 200점 주고 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 등급 간의 점수차를 갖다 최소로 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보통 5 내지 10% 내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에서는 논술 실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유익하게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서 좀 더 좋게 제가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에 많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